안녕하세요. 1월 24일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입니다. 한돈만 팬당 오늘 리뷰 종목은 국영 GNM입니다. 국영 GNM이고요. 대선주죠. 대선주 매매 요령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문의가 많아서 일단 이거를 그 연휴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국영 GNM이고요. 1월 24일 리뷰입니다. 수익 실현 후 움직임하고 정치 일정에 따른 매매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본인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영지혜는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144원, 1204원. 이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찍는 상황에 1538원인데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없고 뭐 할수도 상관없고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약간 요 구간부터는 요렇게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를 얼마 적절히 잘 해놓고 있냐에 따라서 한번 또 튈 때 요거를 달콤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공 보셨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요 채널에서 보시면 이제 국영 GNM 찾아보시면 이제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는 대로 여기에요. 여기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 1440원 때도 한번 사고 또 그 밑에도 한번 사고 이렇게 사서 여기를 돌파할 때 이렇게 강하게 돌파할 때 수익 실현을 해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30% 넘게 났죠? 그럼 수익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왜 수익을 실현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치 일정이죠. 대선이 벌어져요. 그럼 대선 관련주들은 너를 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엄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재명 관련주가 무조건 올랐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처럼 다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토를 달 게 없었죠. 사실 그래서 동신건설이고 오리엔트전공이고 막 말도 안 되게 갭상으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먹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 정치 일정은 제가 말씀드린 수십 번의 변동이 있다. 근데 아직 탄핵이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탄핵이 완성이 돼야 본격적인 정치 일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재명 씨 재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형태의 그 정치 일정 대부분 큰 맥락과 함께 다시 한번 중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내용을 보죠. 지금 제일 중요한 일정이 남은 게 이재명 선거법 2판 2심 재판 일정이죠. 그래서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있고요. 이대로 뭐 이제 굳어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출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또 판이 뒤바뀌죠. 근데 2심 일정이 2월 26일 결심 공판 날짜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그러면 2월 26일을 기점으로 또 그 근방으로 되면 어마어마한 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선거법 대법원 최종 판결은 6월 말일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2월 말부터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흐름이 있겠죠. 그럼 그 전까지 그러면 또 다른 대선 종목들은 모두 그냥 뭐 한쪽이 폭등을 한다거나 한쪽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눌림이 충분히 나온 종목들을 노리고 놀림이 나온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씩 튀어서 수익을 줄 것이다. 그래서 20% 이상 30%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익 실현을 챙기라고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또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해라. 그럼 또 나온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재명주가 이렇게 갈 동안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김문수주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합니까? 아무도 못 하죠.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어때요?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선거에서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압도적인 1등을 달렸는데 이 1등 달린 이재명 주가 이렇게 눌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끝날까요?
전혀 안 끝나죠. 죽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받고 뭐하고 뭐 탄핵 일정 같은 경우가 뭐 지연되고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대법원 심판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일정 동안에 어마어마한 또 상승과 또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면 왜 대선 관련주는 지금 현재 눌림을 이용해서 잘 매수를 하고 이제 2월 이제 중순부터죠. 2월 중순부터가 본격적인 대선 관련주의 눈치 보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2월 중순부터. 그렇다 그러면 그 전까지 움직임을 잘 판단을 한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저점에 들어온 경우 매수해서 팔아먹고 또 기다렸다가 또 매수해서 또 팔아먹고 이런 수순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확정이 되는 구간까지 또 지나가야 되는 거죠. 또 일정이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확정되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대선까지 또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수십 번입니다. 수십 번. 수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정치권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잘 보시라고 제가 동신건설 얘기할 때도 동신건설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죠. 좀 이따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 26일 날 2심 결심 공판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 말이에요. 그럼 2심 공판 날 만약에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 사이에 6월까지 기간 안에 대선이 판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수많은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움직임 동안에 이재명주가 계속만 가지 않고 눌리는 과정이 있으면 그럼 뭐 그 반대급부로 뭐 어떤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종목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동연 주라든가 김경수 주라든가 여러 대안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영 GNM이라는 거고 국영 GNM이 생각보단 탄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보단 탄력이 없어도 30% 이상 수익을 줬죠.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고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이재명주도 똑같은 거예요. 올라왔어. 강하게 올라왔어. 그럼 눌림이 왔어. 눌림에서 왔는데 한 번 줬어. 그럼 또 기다려. 또 줬어. 이렇게 이게 반복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어차피 제일 유력한 순간으로 등극이 되면 예를 들어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거나 뭐 이전에 대선이 일어나면 이재명주는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계속 뭐 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눌림이 깊하게 들어오고 그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먹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선 꿀이 흐르는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대선으로 그냥 여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로만 했을 때 벌써 그냥 합산 수익으로만 해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렵게 보았니? 그게 아니잖아요. 눌리면 잡아놨다가 오면 수익이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 일정하고 매매 패턴하고 잘 조율을 해서 내가 눌림만 갖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선판으로만 내 자금을 집중했다 그러면 여러 종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관련 종목도 있고요. 그죠? 민주당 관련 종목도 있는데 이 각각의 종목들은 눌림 이후에 다 펌핑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대선 관련주가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제가 제 여기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려드렸고 그런 관점들을 다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새해 2025년 주도 섹터로 개미 불러온 대선 전쟁, 그죠? 그다음 뭐 자율주행도 올렸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 이미 결과가 보장이 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고 어떤 구간에서 내가 눌림을 이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각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각자 제일 오판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여기서 눌리는 과정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거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표가가 내가 여기 있다고 쳐요.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주식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얘가 계속 안 오가면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또 여기서 흘러가고 이렇게 가고 뭐 수많은 있다가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과정 중 올라가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많은 눌림
올림을 통해서 내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거든요. 대선 같은 경우는 더 그게 심하죠. 그래서 제가 수십 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다음 중요 일정이 뭡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죠. 윤석열 탄핵 심판 같은 경우가 최종 변론 기일이 2월 13일입니다. 그럼 아까 이재명 대표가 2월 말이죠. 2월 언제죠? 2월 26일이죠. 거의 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 2월 13일이에요. 그럼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없이 급등락이 벌어지겠죠. 그죠? 각 종목에 따라서 그죠? 급등락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일정으로 본격적으로 여기 초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들어가고 탄핵과 인용과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이제 그 후반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상 대선이 시작이 돼서 이제 거의 대선에 이제 그 막바지쯤 들어가면 대선 관련주는 끝입니다. 대선 관련주 끝나는 거고, 대선 관련주가 끝이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책 관련주로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코나아이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그 종목들이 각각의 부침이 있잖아요. 민주당이냐 어쨌든 국민의힘이냐에 따라서 그 정책주들의 흐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책주들이 초반에 지금 대선 관련주처럼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 탄력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대선 막판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대선주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종목을 하더라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그 종목의 특성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탄핵 심판은 2월 13일이에요. 그럼 이재명 2월 26일 말까지, 그러니까 13일부터 26일까지는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을 겁니다. 또 탄핵 심판 결론이 2월 말경 나올 전망이면 늦으라도 3월 중순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 최종 변론길 이후에 결과가 2월 말경에서 3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그 2심 재판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가 안 보이네요. 보시면은 만약에 그렇게 이게 만약 탄핵 심판이 확정이 됐을 게 이제 그러면은 5월 중순경에 대선 일정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날 바로 탄핵 심판이 확정이 되면 요 일정상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이제는 위험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5월 중순에 대선 일정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그 대법원 같은 경우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와 상관없이 대선 일정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주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가장 큰 위험인 사법 리스크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정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그 사법 리스크에 벗어났는데도 만약에 이런 결과의 여론 그 지지율 공표가 나온다 그러면 1대1 대결이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 과표집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추세상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말고 김경수라든가 김동연이라든가 또 야권에서 새로운 주자 모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관련된 주식들이 또 막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뭐 김문수 씨가 나와서 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김문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정치 관련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답은 뭐냐? 눌리는 줄을 사라. 눌리는 줄 샀다가 오르면 팔아먹고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월 말이죠. 2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관련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포지션을 잘 잡아봐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2,000원을 넘어간 구간에서 30%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죠. 그럼 수익을 실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본인 몫이죠. 나 이거 안 시키고 그냥 가져갈 거야.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할 수 없죠. 본인 결정인데.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더 갈라서 이걸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라는 게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 얘가 이렇게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재명 2심에서 유죄가 떨어져서, 그죠? 그 돌아가거나 지금처럼 지속적인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씨가 지속적으로 완전히 지지율 폭락해서 뭐 지지율 범위 오차 내로 벌어진다거나 이런 식이 나오면 어쨌든 야권에서도 대안주로 부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듯이 얘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눌리면 오겠죠. 그럼 또 여기서 잠궈서 기다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연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올라와서 돌파하는 지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신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얘가 그냥 올라갔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차라리 내려와서 난 한 번 더 기회를 보겠다 하는 게 현명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동신건설 많이 봤잖아요. 그죠? 동신건설 한번 볼까요? 동신건설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35%. 그죠? 35% 먹었어요. CS에서도 35% 먹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70% 나왔지 않습니까? 두 종목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돌파할 수 있다니까요?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있으니까 또 눌림이 온다니까요. 눌림이 오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서부터는 또 사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죠? 사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21선을 붕괴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수순이 61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사서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20% 넘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또 끌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 먹고 팔죠. 팝니다. 왜? 저는 여기 60일 선을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 일부러 다 안 팔고 조금 갖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렇죠? 보세요. 오리엔트 전공이 있어요. 얘가 데뷔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동신건설했던 이유가 뭡니까? 얘가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 타이밍을 잡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공략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장주인데 대장주면 어떻게 해요? 얘는 당연히 다른 주보다 강하겠죠. 다른 주보다 강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를 내려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기 전에 어딘가에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밑으로 떨고 와서 여기 내려오면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 까다롭단 말이에요. 까다롭긴 하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동실건설 같은 경우는 1등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죠? 2등주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요 구간에서 하나 샀다면 나머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 들어오면 한 번 더 사보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그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샀더니 한 20%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또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 이 라인에 오면 또 사요. 또 사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의 방식의 매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눌림을 기다렸다 뭐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얘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반에 한동훈주도 있었고 뭐 홍준표주 뭐 여러 정치인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치인주들의 다 움직임도 일정에 따라서 지금 처음에는 이재명 씨가 무조건 하기 때문에 이재명주만 사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 정치 관련주는 어쨌든 대선판은 꿀이 흘러요. 꿀이 흐른다는 뭐냐면 수십 번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수십 번의 움직임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한 사람의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치인 관련주들의 눌림이 구간에서 충분히 어떤 주식이든 사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펌핑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 팔아먹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격적인 경쟁,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이후, 2월 말 이후는 이제는 1등주 형태로 가야 되죠. 뭐 야권의 1등주, 여권의 1등주만 노려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2월 말 이후부터는. 근데 그 전까지는 상관없는 거죠. 어느 쪽에 펌핑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2월 말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위험해요. 뭐 2등주, 3등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식의 2등주가 아니라 정치인의 2등주, 3등주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 대선 국면에서 소외된다고 완전히 확정이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 주식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다시 펌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월 말 이후부터는 신중하시되 지금까지 국면은 어쨌든 대선의 중요 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설명시켜 드린 대로 이런 대선의 중요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중요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눌림에서만 공략해서 수익을 주면 깨끗하게 먹고 나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30%, 20몇 프로 이걸 작게 보시는데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몇 번 먹으면은 100% 금방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너무 내가 어느 목표점이 보이면 이 목표점 이만큼 갈 거다라고 보이면 여기까지 난 꼭 가서 팔아야겠다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스펙터클하잖아요. 정치 일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펙터클한 일정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수익률이 크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수십 번, 수백 번이 있습니다. 수백 번까지는 그렇죠. 수십 번이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수번.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해서 여기를 가는 거랑 여기서 그냥 가는 거랑 그 사원이 많이 틀리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돈이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눌리면 잡아서 1등주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겠죠. 불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모아간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치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너무 부담지 않은 자금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대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요거를 어쨌든 연휴 일정에 한번 다시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할지 말할지는. 그래서 어쨌든 국영지원엠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조금 내가 눌리는 국면에 사서 튀어 오르면 수익 실현한다 하는데 그 튀어 오르는 게 퍼센테이지가 일반 종목의 상한가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이쁘게 먹었으면 거기서 이제 만족하면서 정치 일정 2월 말이죠. 그때 확장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 치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거기 그 과정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국영지NM 리뷰였습니다.